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이나 대상은 낮거나 제한적이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정부안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먼저 정부안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4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되고요. 네. 임차권 등기를 명령을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임차주택, 그러니까 전세주택이 경매나 공매 넘어간 집에 대해서 보증금 4억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수사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 4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네. 우선 매수권을 주고요. 네. 우선 매수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입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그 집을 낙찰받고 싶은데 제3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사실 세입자한테는 낙찰 권한이 없게 되는데 네. 우선 매수권을 주게 된다면 더 높은 금액을 쓰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세입자가 지불하게 되면 이제 집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는 거고요. 네. 우선 매수권이 싫다. 나는 사기당한 집에 내가 굳이 낙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H 같은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인수해서 공공이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 공공인 주인인 집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곤란한 분들은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국회에서 정부가 4월 27일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지금 한 달 가까이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피해자 범위가 너무 좁다.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주자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금을 좀 조정을 해주자.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세금, 국가가 세금 체납한 부분을 가장 먼저 가지고 가게 되고요. 선순위 권리관계. 그러니까 은행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으면 은행이 돈을 먼저 가지고 가거든요. 네. 이런 먼저 가지고 가는 금액보다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세입자가 먼저 가지고 가는데 서울 기준에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까지 이제 우선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작다. 범위를 좀 넓혀주자는 주장이었고요. 예. 세 번째는 미반환 전세 보증금,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사후 정산을 해주자. 이런 내용을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번 최종 통과안을 보게 되면 네. 피해자 범위는 제가 앞서서 이제 정부안은 4억 5천이라고 했는데요. 예. 5억 원까지 상향 조정, 5천만 원 정도 살짝 늘려졌고요.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좀 조정해 주자고 했는데 네. 정부가 금액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았고요. 최우선 변제금을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최장 10년 동안 최대 2억 4천 정도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예. 세 번째 미반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로 정부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을 보면 4억 5천이 보증금 5억까지 확대가 됐고요. 최우선 변제금 되지 못하는 분들은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이 정도 내용 정도가 더 보완이 된 상황입니다. 쭉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또 네. 쏙쏙쏙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근데 설명은 굉장히 좀 쉽게 잘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대책위 관계자조차 나는 여기 네네. 지금 대상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소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내용만 본다면 네. 우선 매수권을 주게 되고요. 최우선 변제금이 되지 않은 분들은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이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냐면 특별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특별법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내용은 사실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세입자한테 우선 매수권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특별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을 개정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우선 매수권을 주면 되는 거고요. 네. 무이자 대출도 굳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무이자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특별법이라고 하니까 사실 피해자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한 달 가까이 진통을 하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부 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실망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가장 바랬던 게 보증금 채권을 반환하는 거,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이게 제일 큰 쟁점이었던 건데 여야 협상 네네. 과정에서도 이 제외가 네네.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피해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네.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좀 더 우선순위로 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들어주지 못하는 문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돈하고 명분인데요. 예산 문제가 일단 걸리고 앞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있는 피해자만 가지고 자금을 계산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게 민사 사건이거든요. 예. 어떤 뭐 특별한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사기가 발생한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주게 되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른 수많은 민사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지만 피해자들이 바라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마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이번에 그 정부의 특별법 대상이 지원 대상이 포함되는 게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또 네네. 전세 보증금이 5억 원까지 5억 가능 원까지. 예, 돼야 되고 전세 사기여야 되고 이럴 경우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게 뭐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예. 그 집을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데 네. 선순위 그러니까 뭐 은행이 건저당을 잡은 게 없고 아무도 없다면 뭐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이 기회에 내가 그냥 경매 낙찰을 받아서 내가 집주인이 되어버리겠다 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 뭐 역전세 같이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내가 그 집 주인이 돼버리면 뭐 크게 손해는 안 볼 수는 있는데 네. 인천 건축왕처럼 미추홀구의 경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예. 세금도 체납이 되고 선순위 건저당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선 매수를 받게 되면 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전 재산을 사기당하신 분들이 뭐 추가 돈을 지불할 돈이 당연히 없겠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선 매수권이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 안을 보면 결국에는 사기를 당해야 되거든요. 뭐 예.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되고 경매 진행이 돼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우선 매수를 하더라도 전세금을 오히려 추가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 정부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안 그래도 전세 대출도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자금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또 대출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우선 매수권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구 사건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뭐 네네. 아파트가 한 동이 뭐 그냥 다 전부 다 전세 사기가 돼버린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맞습니다. 되니까. 네네. 근데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최우선 변제금이 이제 정부에서 가장 혜택이 되는데 최우선 변제금도 이제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피해 받으신 그러니까 미반환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는 온전히 다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최우선 변제금 정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우선 변제금도
요건, 뭐 보증금 요건이라든지 안 예, 되시는 예. 분들이라면 예. 정부가 무이자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정도 뭐 무이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자로 따진다면 이 네. 정도 혜택을 가지고 피해 받으신 분들이 이것도 결국에는 무이자 대출도 대출이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들은 대출을 또 받아라는 거냐라는 지금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피해받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철구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이 될 때 그때 그 보증금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네네. 최우선 변제가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갈림길에 서게 되고요. 대부분의 변제가 안 경우에는 되는 그거에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무이자 대출 정도가 이제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 특별법 내용을 본다면 정부에서는 지금 무이자 대출을 아마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부족하긴 합니다. 부족하긴 한데 사실 뭐 무이자 대출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좋긴 한데 네. 피해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지금 날리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또 전세 보증금을 또 대출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네. 대출을 더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과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반론도 좀 적지는 않은 것 현실적으로는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은 당연히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예. 정부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많이 미흡하고 이게 특별법이었고요. 한 달 가까이 국회에서 진통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뭐 여야 협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요. 법사위 네네. 통과가 또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 꼭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최우선 변제금을 좀 상향 조정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금액이 너무 낮아요. 예. 너무 낮기 때문에 전세금을 뭐 온전히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특별법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을 한 30%에서 50% 정도는 상향 조정해주는 안을 적극 검토를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뭐 전세 기피 현상이 뭐 이런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네네. 발생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제도 폐지를 언급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고려하는 전세제도 개편은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뭐 예. 수명이 다했다. 이제 폐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폐지가 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동차 회사들도 단종을 시키려면 뭐 신차가 나온다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세 제도의 대안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모두가 다 내 집 마련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예. 두 번째는 민간 전세 제도를 이제 공공이 그 임대인이 돼서 공공 임대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월세로 가야 되는데 예. 선진국들은 다 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월세를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세를 폐지한다고 한다면 임차인들은 월세를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임대인들,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금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역전세가 생기고 난리도 아닌데 네. 이걸 인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사실은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자금력이 되지 않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인위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임대차 3법을 좀 포커싱을 두고 네. 임대차 3법 그 계약갱신 청구권 2+2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5% 전월세 상한제를 좀 손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좀 어디까지 될지 이것도 참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거라서.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법도 지금 한 달이 걸렸는데요. 네. 임대차 3법 개정도 야당 지금 거대 야당에서 이걸 순순히 협조해 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아 보이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생기지 않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김덕진 미리사배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어요? 네, 일단은 빅데이터에서 살펴본 주제 1위 주제가 환경 분야고요. 2주 연속으로 지금 환경 분야가 1위거든요. 그만큼이나 좀 이슈가 되는데 또 키워드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가 사막인데요. 이게 사막의 먼지가 이제 우리나라로 날라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황사의 영향으로 23일 오전까지 전국에 걸쳐서 대기질이 탁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고비 사막과